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부간의 교육관이 다르신 분들, 다른 가족 얘기가 아니고 저와 제 와이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 주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와이프는 교육관이 극과 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그냥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승부를 보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유가 된다면 사교육도 엄청 시키고, 또 환경이 된다면 그 분위기에 맞게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그 환경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와이프의 생각입니다. 반면에 저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인지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조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만 봐도 저와 와이프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 교육을 하는 장소부터 다릅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 저는 무조건 한국 밖이라면 일단은 됩니다. 저는 그게 꼭 남들이 말하는 영어권 국가일 필요도 없고요.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와이프를 설득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실패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억지로 끌려오는 거랑 진짜 동의해서 같이 가는 거랑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제 아이가 지금 만 16,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한 15년 이상을, 물론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은 교육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적어도 유치원 가정이 그 의무 교육 가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도 그냥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양보할 것도 없죠. 어린이집 가는 거고, 그리고 유치원, 동네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 교육적으로 충돌한 부분이, 저는 아이를 제가 캐나다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캐나다에 그때는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와이프랑 타협을 한 게, 그럼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아이를 보내자. 물론 와이프는 그것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빠의 고집으로 아이는 국제학교에 갔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또 캐나다행을 반대하는 와이프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또 저희 가족은 캐나다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어쨌든 다시 국내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원치 않는 말레이시아 행을 또 한 번, 저와 이번에는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생 나이가 되니까 아이도 이제 생각이 있죠. 아이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이 아빠의 고집으로 지금 현재 저희 가족은 말레이시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캐나다에 있을 때는 아이가 워낙 어렸었고, 자기의 생각이란 게 특히 이런 교육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부모가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아이는 캐나다에서 생활했던 그 초등학교, 온전하게 보낸 초등학교 시절과, 그리고 이제 주니어 하이라고 하거든요. 캐나다에선 이제 8학년 초반까지 다니다 왔는데, 어쨌든 그 기간만큼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괜찮다는 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한국 생활이 즐거웠나 봐요, 나름. 그래서 캐나다행도 굳이 원하지 않았고, 또 말레이시아행도 더더욱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저희가 어떤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는 정말 생뚱맞은 아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저희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2달 반 정도 머물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아이도 이곳 학교 생활에 만족하고, 와이프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합니다. 처음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루지 못한 이 아빠의 교육에 대한 고집이 이곳 말레이시아에 와서 그래도 처음으로 이 새 3인 가족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까 이제 부부의 그 교육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인, 특히 부모가 돼서 이렇게 교육관이
어떤 생기게 되면 그 교육관이 맞건 틀리건, 뭐 솔직히 교육관이란 게 옳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죠. 뭐 저같이 교육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분들을 빼고는 다 자녀, 그냥 내 자녀, 내 아이 교육에 대한 나의 신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신념이 뭐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선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부모님들이라면 그래도 진지하게 자기 자녀의 이런 진로에 대해서 뭐 빠르면 뭐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만 해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특목고들이 존재하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대학교, 당연히 이 부분은 그냥 웬만큼 그래도 공부에 대한 그런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대학교는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진심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 맞습니다. 뭐 교육열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조차도 내 자녀의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예,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부가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저랑 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 근데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뭐 그걸 싸워서 투쟁해서 어떻게 이끌어내냐. 저는 좀 특이한 경우고요. 저는 뭐 워낙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냥 해외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니까 뭐 제 와이프 입장에선 좀 질린 거죠. 뭐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이렇게 된 거고, 물론 뭐 결론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누가 옳은지도 모릅니다. 누가 옳은지도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그냥 제 자신이 한국의 그런 치열한 그런 입시 제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제 아이가 잘하건 못하건 그걸 떠나서 그냥 그 제도 자체가 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싫은 제도에 적어도 제 아이를 같이 놓는다는 그 자체가 싫었던 거예요. 제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가 못했어도 싫고, 제 아이가 거기서 잘했어도 저는, 물론 아주 잘하면 뭐 좋겠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 과정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예,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사교육 없이 뭐 특목고 갈 수 있습니까? 의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 제가 지금 서울대, 의대, 뭐 특목고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예, 2호선 대학만 가려고 해도 사교육 엄청 받아야 됩니다. 예, 대한민국 기준으로. 그렇지 않나요? 예,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사교육 없이 내 아이가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 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 한 번도 안 받고 명문대 갔다, 제 손에 장을 지질 수 있습니다. 장을 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희 세대는 가능했을지도 모르죠.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과외를 받아보거나 학원을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다르잖아요. 혼자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초반인 학생이 아무런 사교육 없이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에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예, 부모님이 뭐 직접 홈스쿨링을 완벽하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개인이 내 자녀에게 시킨 사교육이 아닐까요? 어쨌든 좀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사교육 안 받고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명문대 진입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생들 기준으로.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부간의 교육관이 달라요. 그래서 충돌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친한 지인들 보면 그 교육관이 굉장히 다른 부부들이 많습니다. 근데 타협이 안 됩니다. 어느 집도 타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싸우냐? 타협이 안 되니까 무조건 싸우냐? 뭐 싸우는 집안도 있겠죠. 예, 저도 제 와이프랑 아이 교육 때문에 많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랑 제 와이프의 충돌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예, 제 아이의 그런 교육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가 자주 싸우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 사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설득해서 와이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득해서 말레이시아에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제가 끌고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라는 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이가 공부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교육관이 다른 그런 부부 간의 그 분위기를, 그게 뭐 장기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는 계속 크고 있고, 예, 나랑 내 배우자가 교육관이 다르고, 게다가 이제 저희 같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예, 간혹 가다가 분명히 충돌이 생기고요. 아이가 이제 저희도 중3이 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어떻게 보면 중3 때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되고, 고등학교가 결정되면 이제 또 그 대학, 그게 가시권 안에 들어오잖아요. 적어도 뭐 3년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정말 그동안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이야기도 해보고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니까 했지만, 이게 중3 후반부가 되면서 더 이상 늦추면, 여기서 더 이상 늦추면 정말로 아이한테도 아이의 미래의 스텝에 있어서도 분명히 어쨌든 지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그 면에 있어서 타협을, 그 면에 있어서 예, 제 와이프랑 저랑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네가 옳건 내가 옳건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결정을, 스텝을 잘못 내리게 되면 아이의 스텝도 같이 꼬이게 된다는 거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딱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거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는 말레이시아에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자기의 교육과는 확실해도 한국에서 그 현실을 제 와이프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바꿔야지, 이게 뭐 배우자가 어떻게 푸시한다고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마찬가지예요.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저를 못 믿어서 안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교육관은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그냥 수긍하고 하는 거지 뭐 전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그냥 내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관, 지금 제가 계속 교육관이라고 말하지만, 예, 교육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거, 그리고 잘 되는 길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교육관, 저기 던져버리자고요. 뭐 우리가 얼마나, 예, 뭐 저랑 제 와이프는 예, 교육학 쪽 수업들도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 빼고 뭐 교육 철학, 예, 그냥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고요. 포인트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가장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맞다면 한국에서, 그게 한국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저와 같이 이렇게 타국에서 시도하고 도전하고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엄마 아빠가 계속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아이에게 큰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정작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이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책을 골라주겠습니까? 뭐 영어책 같은 거는 제가 가끔 추천해 줍니다. 근데 공부와 관련된 영어책을 저는 추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좋은 글이나 어떤 좋은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아이에게 food for thought 아시죠? 아이에게 한번 권해줍니다. 그런 거 외에 뭐 어떤 문제집을 권해주거나 아직까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저는 늘 교육의 진심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심은 아닙니다. 큰 틀에서 아이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건 아이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도 아니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서로 그 교육에 대한 생각 차이로 너무 충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작 해야 되는 건 아이고요. 엄마 아빠는 단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뿐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랑 제 와이프도 그 환경이, 제시해 주고 싶은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예, 내 아이의 인생이다. 부모로서 엄마 아빠가 내 아이 잘 되는 거 반대하는 부모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아이의 인생에 서포트는 해주지 못할 망정 태클 들어가는 엄마 아빠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곳 말레이시아에 나와서 있는 겁니다. 한국에 있으면 지금의 경쟁력으로 한국에서 될 수 있는 것보다 한국 밖에서 똑같은 경쟁력으로 훨씬 더 다양한 기회와 더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아이가 잘 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좀 더 자존감 있게 아이의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고 아이의 그런 능력이 좀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한국이 되든 아니면 캐나다가 되든 제가 있는 말레이시아가 되든, 제가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를 언급드린 건 그냥 적어도 제 기준에서 제가 제 아이를 교육시켜 본 곳들이기 때문에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게 어느 곳이든 정작 내 아이를 위한 곳이라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누구나 다 고민이 많습니다. 꼭 저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